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에 이은 설명인데요. 카메라 무빙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의 어떤 재설정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재설정하는 포토샵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않고 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올 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애프터 이펙트로 원본의 어떤 이미지들 그대로 가져오셔서 원본 소스 그 소스에 사용될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타임라인 창에 배치하고 3D 아이콘을 체크해서 서로 이제 이 방향을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기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앞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에서 Z축으로 400만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00만큼.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옵션 바에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오비 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비 카메라 툴, 트랙 XY 카메라 툴, 그 다음에 트랙 Z 카메라 툴이 있는데요. 트랙 Z 카메라 툴을 누르시고 투비 호리젠탈에서 커스텀 원뷰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이렇게 긁어주시면 이렇게 이게 1번 이미지가 앞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지금 400만큼 나왔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이요? 그 3번, 저는 이제 3번을 뒤로 배치를,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번 위치를 뒤로 뺄 거고, 그 다음 2번하고 4번은 각도를 틀어서 이제 이쪽 옆으로 400만큼씩 이렇게 이동하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을 또 누르시고 이것을 얼마? 마이너스 400 주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400이 아니죠? 이게 잠깐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미지와 2번 이미지를 이렇게 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 액티브 카메라 툴에서 보시면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투비 호리젠탈이라든지 여러 개의 카메라 각도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미지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근데 2번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각도가 먼저 틀어져야 되겠죠? 자, 틀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2번 JPG를 누르시고 난 뒤에 영문키 Shift를 누르고 R을 다시 눌러주시면 로테이션 툴이 나오죠? 그래서 Y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축을 변화시킬 때도 반드시 이 그림이 정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마이너스 90도로 틀겠습니다. 자, 90도로 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포지션 값을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X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X축으로 가기 전에 여기가 지금 160이죠. 자, 160이잖아요. 근데 160에서 400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6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2번 그림이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60에서 400을 뺀 값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40이 되겠죠. 마이너스 240 위치를 하게 되면 딱 400만큼 온 형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미지 4번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영문키 Shift하고 R키를 누르면 포지션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로테이션을 돌리셔야 되는데요. 로테이션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은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400을 하니까 이건 56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4개 방향으로 다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시면서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실제로 X축, Y축, Z축 또는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을 실제로 돌려보면 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눈에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면서 그 조정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좌를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긴 하시지만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실 때는 그냥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실제로는 정확하게 다 맞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개념 정리가 되면서 좀 더 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저의 강좌를 처음부터 따라하면서 바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또는 따라하고 잘 하니까 내가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반복을 해주시면 그 시간 단축 즉 여러분들이 이것은 X축으로 얼마 90도 이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Z축으로 뭐
포지션 값이 마이너스 400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x축으로 마이너스 240을 가야 이렇게 돌아간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처럼 애프터 이펙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보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노하우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다 끝나셨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배치가 끝났는데 이게 카메라도 만들어야 되고 이 전체적으로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이 되려면 1번 이미지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4번 이미지가 아까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이 4개 이미지를 통합을 해서 통솔을 해가지고 이것을 회전을 하고 위치 변동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의 어떤 중심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다 링크를 하는 거죠. 자, 링크를 이렇게 막대기로 다 묶어서 이 막대기만 회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눌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패런팅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간격의 정센터 방향의 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의 이미지를 눌 오브젝트에 패런팅을 한 이후에 모든 제어 조건은 누구에게 맡긴다? 이 패런팅으로 만들어진 눌 오브젝트에다가 제어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개 이미지가 정확하게 회전이 되고 또는 이동이 되고 또는 각도가 변하고 이런 또는 뭐 크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에 뉴에 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시죠. 그리고 반드시 눌 오브젝트도 3D 아이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3D 이미지를 제어를 하는데 2D 이미지인 그 2D 레이어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센터에 정확하게 이렇게 쓴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1번부터 4번까지 Shif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범위가 설정이 되고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눌 오브젝트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 그쵸?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에 가시면 여기 약간 그 스퀘어가 나와 있죠. 여기 그 소용돌이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눌 1에다가 체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패런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넌 값을 눌 1으로 클릭을 하셔도 다 조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투비 호리젠탈의 커스텀 1을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액티브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액티브 카메라를 했더니 이게 실제로 어때요? 화면이 너무 꽉 차서 이게 다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눌 오브젝트의 P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뒤로 밀겠습니다. 자, 밀면 이제서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700까지 갈까요? 600까지 갈까요? 자, 800까지 정도 가겠습니다. 자, 800 정도 했더니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다 보이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밀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0 정도, 1000 정도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0 정도 갔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 형태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문키 Shift하고 R을 또 누를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Y 로테이션 한번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떤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그림 이미지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만약에 하게 되면 있겠죠, 형태가.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이것을 작업하기 전에는 러프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배치를 시켜야 되겠지만 뭐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약간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형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이게 1번 그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1번이었고 2번이었고 3번이었고 4번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2번 그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으로 갈까요? 근데 여러분 이 3번 그림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3번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영문키 R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Y 로테이션을 반대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되겠죠. 180도.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돌아가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시 룰 오브젝트의 Y 로테이션을 또 돌려볼까요? 자, 이것이 4번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270을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의 포지션이 되겠죠? 자, 4번 그림은 여러분 눈을 껐다 켜보면 이게 4번 그림이 맞죠? 자, 4번 그림도 반대로 뒤집힌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하고 그죠? 그래서 영문 키 R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 4번 그림으로 Y 로테이션이 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마이너스 90도라고 주시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설계를 다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뭐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뭐 바쁜 시간에 설계가 안 될 때는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어떤 이렇게 모양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또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뭐 2번 그림도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90을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정확하게 2번 이미지를 누르고 영문키 R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Y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90도로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실제로 이제 90도가 맞네요. 형태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젝트로 패런팅을 했다고 해서 각각의 어떤 그 이미지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요. 룰 오브젝트는 전체적인 어떤 회전값과 그 다음에 위치값을 조정할 뿐이고 그게 기속되어 있는 각각의 레이어 값에다가 다시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를 하셔야 되느냐면 저와 같이 이미지를 앞으로 뭐 냈다가 또는 회전을 했다가 이런 어떤 조정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룰 1을 클릭을 하시기 전에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뉴의 카메라. 그래서 이것은 24mm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를 눌렀더니 훨씬 더 여러분 많이 뒤로 밀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포지션 값을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뭐 잡아당겨셔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한 700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 포지션, 지금 룰 오브젝트의 그 Z 포지션 값은 700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미지 1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 자, 이미지 1 클릭부터 할까요? 자,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00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제 위치가 나온 것이 되겠죠? 한 600 정도로 가볼까요? 예, 600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젝트의 포지션의 Z 위치 값은 600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약간 좀 프레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이미지 1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렉탱귤러 툴이라고 있죠. 이걸 이제 클릭을 해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것을 클릭을 하면 마스크 기능이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마스크를 씌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다음에 3번도 더블 클릭을 해서 전부 다 마스크 효과를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마스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스크가 들어갔으니까 이펙트에 여러분 디스톨트 제너레이트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지 않을 텐데요. 밑에 보시면 램프, 그다음에 스크리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나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는 한 7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값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드네스 값은 100 정도 줄까요? 그래서 약간 좀 선명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모든 이미지에 그대로 옮겨야 되니까 여러분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이미지 2번에 컨트롤 V, 3번에 V, 4번에 V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테두리의 프레임이 다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에 수치를 전부 다 6으로 줘야 되는데 6으로 주지를 않았네요. 자, 7로 줬나요 제가? 6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6 이미지를 6 주시고 이미지 4번에도 6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건 7이네요. 이것도 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스트로크 이미지에다가 전부 다 뭘 주셨냐면 그 마스크를 적용했고 사각형 마스크 툴을 테두리로 적용하고 거기에다가 스트로크 이펙트를 줘서 전부 다 뭘 했냐면 테두리를 만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강좌를 통해서 회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